자, 2교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페이지 252페이지부터 시작할게요. 페이지 252. 자, 우선 우리 서영아 페이지 252, 253 두 페이지 간단히 한번 읽어보세요. 자, 거기 한번 보자. 자, 우선 이제 좀 여러분들 간만에 낯익은 얘기가 나오지. 얘들아, 오늘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서 앞으로 한 3주 정도는 그동안에 배웠던 통합과학에 비해서 내용이 조금 그래도 쉬운 편이야. 예를 들면 지난주에 배운 중화반응 아까 문제 풀었지만 쉬운 챕터는 아니야. 은근히 헷갈리지. 내용이 좀 어렵지. 근데 다행히 이번 배우는 내용은 지구과학하고 생명과학 파트야. 보통 물리 파트, 그 다음에 화학 파트가 사실은 조금 더 어려워. 그리고 생명과학 파트나 지구과학 파트가 이 통합과학 기준으로는 그래도 조금 쉬운 편에 속해. 뭐 경우에 따라 사람마다는 어떤 사람은 나는 얘가 더 어렵다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 쉬운 편이야. 특히 오늘 배우는 내용 그리고 다음 주 배우는 내용까지는 조금 쉬운 편이야. 비교적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막 머리 복잡하고 이런 건 없어. 그냥 좀 외울 것만 좀 외우면 단순해지는 그런 내용이야. 자, 지질시대를 이제 우리가 지구가 만들어진 게 얼마나 됐어? 야, 지구 나이 몇 살이야? 46억 년 했다 그러잖아. 그치, 전체적으로. 그러면 그 지구의 지질시대의 과거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방법이 지층을 연구하는 방법이야. 왜냐면 타임머신 타고 과거를 가볼 수가 없잖아. 그래서 지층을 연구해서 지질시대 그 옛날 몇억 년 전에 심지어 몇십억 년 전에 누가 살았나를 지층에 있는 화석을 보고 연구하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아니 거의 그 방법밖에 없어. 화석 연구 말고는 방법이 아예 없어. 왜? 화석 연구만 명확한 증거가 되고 나머지는 상상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상상은 증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석 연구를 해. 그래서 보면 화석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야 뭐 뻔한 거고 그거 읽어보면 다 아는 거고 그건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화석을 이렇게 구분합니다. 바로 시상 화석이 있고 그 다음에 표준 화석 크게 이렇게 두 종류로 구분을 합니다. 화석을. 그럼 시상 화석은 뭐냐? 그 생물이 살았던 환경을 알 수 있는 화석을 시상 화석이라고 그러고 생물이 살았던 시대를 알 수 있는 거를 표준 화석이라고 그래. 이건 되게 중요한 거야. 내년에 고등학교 들어가면 이 챕터에서는 시험에 나올 확률이 되게 높은 내용이야. 간단한 예로 여러 가지 화석들이 있어. 근데 얘들아 공룡이 발견됐어. 그러면 여기가 강가였는지 산이었는지 평야였는지 논밭이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 몰라? 왜 몰라? 공룡은 어디서 나왔어? 공룡은 지구상의 온 동네에서 다 살았거든. 그치? 그러면 공룡 화석이 발견됐다는 것만으로 야 여기가 산이었는지 강이었는지 심지어 공룡은 바닷속에도 살았기 때문에 바닷속에서도 공룡 화석이 발견될 수도 있거든. 대신에 이제 바다에서 발견되는 공룡의 종류와 육지에서 발견되는 공룡의 종류는 좀 다르겠지? 그럼 어쨌든 육지 공룡이 발견됐다고 치자. 그럼 여기가 강가였는지 산이었는지 아니면 드넓은 초원이었는지는 알 방법이 없어요. 단지 공룡만 가지고는. 그치? 그런데 만약에 고사리가 발견이 됐어. 고사리가. 그럼 이 동네가 옛날에 고사리 화석이 발견됐어? 그럼 고사리가 죽을 당시에 이 동네 환경이 어땠어? 대충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얘기해보면 좀 늪지대나 좀 습하거나 그늘진 곳이지. 일단 사막일 리가 없잖아요. 그치?
그리고 강가일리도 없어. 고사리는 산속이나 늪지대 이런데 습한 곳에 사니까. 그 바다일리는 더더욱 없지. 그럼 일단 고사리가 발견되면 아 여기는 옛날에 습한 곳이었어. 사막이나 대평원 이런 거 초원 이런 건 아니었어. 그치? 또는 산호가 발견이 됐어. 그럼 여기는 옛날에 뭐였어? 페퍼 바다지. 대신에 바다 중에서도 깊은 바다는 아니고 따뜻한 얕은 바다. 산호는 또 겨울에 추운 동네는 안 살아요. 그럼 이 동네는 옛날에 따뜻한 얕은 바다. 또는 조개 껍데기가 발견됐어. 이 동네 뭐야? 갯벌이나 얕은 바다지. 깊은 바다는 또 아니야. 그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살았던 환경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게 뭐냐? 고사리나 산호나 또는 조개 껍데기 이런 애들이 시상화석에 속해요. 응? 그러면 표준화석은 뭐냐? 얘가 어느 시대 살았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대표적인 게 삼엽충. 니네 어렸을 때부터 과학서적 읽어보면 삼엽충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들어봤어. 암모나이트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공룡. 뭐 공룡은 너무 유명하니까 말할 것도 없지. 그래서 공룡이 발견됐어. 그러면 이 동네가 환경은 어땠는지 모르겠어. 근데 확실한 건 중생대야. 왜냐하면 지질시대 46억 년 기준으로 공룡이 살았던 기간이 대략 어느 정도냐면 약 1억 5천만 년에서 약 넉넉 잡고 2억 년이 안 돼. 근데 얘들아 1억 년, 2억 년 하면 되게 긴 시간이잖아 솔직히. 우리한테 보면 야 우리 살아봐야 100살밖에 못 사는데 1000년만 해도 엄청 긴 시간이지 우리한테는.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이 언제인지 알아?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이 고려시대야. 조선이 건국된 것도 1392년인데 한글 창제한 게 1443년이고 반포한 게 1446년이고 임진왜란이 1592년이야. 알아 몰라? 너 왜 이렇게 무식해? 알았어. 이 새끼 또 몰랐는데 아는 척하는 거야. 임진왜란이 1592년이야. 그럼 임진왜란이 벌어진 지 지금 오늘 2024년이잖아. 몇 년 지났어? 임진왜란 이후로 지금 500년도 안 지났어. 2024년. 그치? 임진왜란이 1592년이라니까. 성웅 이순신 우리한테 우리 역사상 최고의 영웅하고 보통 2명 뽑지. 누구랑 누구야? 이 무식한 놈아. 이순신이랑. 그래 이순신이라고 하면 안 되지. 이순신 미친놈도 아니고 이 새끼야. 아무리 그래도 이순신한테는 그렇게 이순신 장군한테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지. 우리 역사상 최고의 영웅 2분 뽑으라 그러면 보통 우리가 맨날 뽑는 사람 2명 나오잖아. 누구랑 누구야? 이순신 장군하고 세종대왕 투탑이지 뭐. 이 2분 중에 누가 더 뛰어나냐는 이제 고민의 여지가 있지. 난 개인적으로는 이제 세종대왕이라고 생각을 해. 왜냐면 한글 하나로 끝난 거야 이미. 한글 하나로. 만약 그때 세종대왕이 한글 안 만들었으면 니네 병신 같은 한자 쓰고 있어야 돼 지금. 한자 니네 솔직히 이 중에 솔직히 한자로 내 이름 못 쓰는 사람 지금은 있을걸? 솔직히 말해봐. 나 한자로 내 이름 솔직히 잘 자신있게 못 쓴다 손 들어봐. 여러분들은 그렇잖아. 선생님 어렸을 때만 해도 학교에서 너 이 새끼 한자로 네 이름 써. 몰라? 이 새끼 왜 몰라? 병신새끼. 이러면 여러분들 영어로 니네 이름 다 쓰잖아. 영어로 내 이름 못 쓰는 사람은 없어. 그치? 근데 선생님 어렸을 때 한자를 좀 빡시게 배웠단 말이야. 그래서 학교에서 한자로 내 이름 쓰는 거 시험 봤어. 초등학교 때. 그게 초등학교 때. 이제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래서 자기 이름 정도는 한자로, 선생님 나이에는 내 이름 한자로 못 쓰는 사람이 없어. 근데 니들은 지금처럼 한자로 내 이름 못 써. 근데 여러분들은 크게 상관이 없는 게 한자 쓸 일이 없어. 그냥 한자 쓸 일이 없잖아. 근데 내가 좀 부탁을 하면 자기 이름 정도는 알아도. 왜냐면 어른 되면 쓸 일이 생겨. 지금 니네 나이 때는 한자로 네 이름을 쓸 일이 없어. 근데 선생님 어렸을 때마도 학교 출석부 있지. 그것도 한자로 써 있었어. 자기 이름이 한자로 써 있었다니까. 그래서 옛날 선생님들은 그 출석부 보고 출석 부르잖아. 야, 요새 출석 부르냐 안 부르냐? 교실 들어오면. 첫날은 뭐, 첫날은 부르고 그래? 옛날에 출석 부르면 한자로 써요. 그래 옛날 선생님들은 그 한자를 다 읽어야 돼. 근데 한자 이름 쓰다 보면 자기 이름 대충 어떻게 생긴지 대충 알지.
근데 내 이름이 한자가 좀 쉬운 경우가 있고 겁나 빡센 한자 들어있는 애 있잖아. 그럼 니네도 잘 모르잖아. 근데 선생님들도 만능이 아니다 보니 되게 어려운 한자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서 예를 들면 서승, 야 너 서승 다음에 마지막 자 뭐야 그러면 현자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어. 근데 지금 니네들은 출석도 다 한글로 돼 있잖아. 그러니까 한자 몰라도 당장 사는데 별로 지장은 없지 솔직히 말해서. 근데 나중에 주민등록 떼고 여러분들 뭐 이것저것 뭐 공무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면 사무 업무도 좀 봐야 되고 막 나중에 회사 원서도 내야 되고 막 하다 보면 한자로 이름 쓰는 거 정도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미리 외워놓아. 자기 이름 어느 정도까지야? 내 이름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 이름 형제는 몰라줘요. 적어도 내 이름 그리고 우리 어머님 성함 아버님 성함 정도는 한자로 알아두는 게 좋아. 그래도 유리해. 왜? 언제 써먹어도 한 번은 써먹어. 니네 나이 때는 승현이도 네 이름 한자로 써봐 그럼 못 써요 해도 못 쓸 수 있지. 지금 나도 지금 니네한테 그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승현이 네가 이제 한 25살 먹어 대학생쯤 됐어. 승현이 네 이름 써봐 한자로 몰라요 그러면 병신이네 이렇게 된다니까. 그 나이 때쯤에 진짜 농담이 아니고. 지금은 상관이 없다니까. 너 나중에 이 새끼야 근육 이랬는데 네 이름 써봐 그러면 너 병신 근육쟁이 병신이네 이런다고. 근육 족밥이네 이런다고. 그래서 자기 이름 정도는 한자로 알아두는 게. 그리고 부모님 성함 어머님 성함 아버님 성함 우리 엄마 아빠 이름 정도는 한자로 알아두는 게 좋아. 혹시라도 몰랐으면 진짜 농담이 아니고 오늘 집에 가서 엄마 아빠 한자 한 번만 써줘 보세요. 부모님 다 쓸 줄 아시거든. 그래서 써주세요. 그럼 뭐해 그러면 우리 학원 선생님 얘기하는데 엄마 아빠 이름 정도는 그래도 한자로 알아야 된대. 있는 그대로 얘기해.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서 좀 알아보려고. 몇 번 연습해야지. 금방 외워지냐 또 금방 안 외워지잖아. 니들 이름도 모르는데 엄마 아빠 이름이 금방 외워지겠냐고 한자로. 그치?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알아주는 게 유리해. 내가 니네한테 아무리 나쁜 거 시키겠냐. 상식적으로 그렇잖아.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한글 하나만으로 사실 세종대왕은 끝난 거지. 물론 임진왜란으로 따지면 이순신 장군이 없었다면 또 일본한테 먹혔을 확률이 상당히 높지. 100%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높지. 그럼 그렇게 따지면 우열을 가리기 좀 어렵긴 해. 근데 이 얘기 왜 했지? 임진왜란 얘기하다 그랬구나. 어쨌든 그런데 이 1억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긴 시간이잖아. 근데 지질시대가 46억 년이란 말이야. 그러면 지질시대 46억 년 중에 공룡이 예를 들면 1억 년을 살았어. 그럼 지질시대 전체 중에 46분의 1을 공룡이 산 기간이야. 그치? 그럼 이걸 우리 나이로 환산해볼게. 우리 나이가 한 100살까지 산다고 치자. 그럼 공룡이 대충 몇 살 살았냐면 한 2살 반 사는 거야. 너 나이가 승현이가 100살 살아. 근데 나중에 죽을 때쯤 돼서 옛날에 중학교 때 그 통합과학 배우던 그 중간에 2년 반 그때가 지옥이었어. 그럼 되게 짧은 시간일 거야. 그러냐 안 그러냐. 지금은 겁나 긴 시간처럼 느껴지지만 내 중학교 3년. 근데 죽을 때 니들이 100살에 죽는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100살 때 죽어가면서 중학교 3년은 긴 시간이냐 짧은 시간이냐? 짧은 시간이지. 그렇다고 순간적인 시간 정도는 아니지만 되게 긴 시간이었어는 아니었을 거야. 나의 10대 시절 하면 한 10년 되니까 여러분 긴 시간이지만 나의 중학교 3년 하면 죽어갈 때쯤엔 짧은 시간이야.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라는 뜻이야. 이해되냐 안 되냐? 그치? 나의 30대 니네들이 100살 때쯤 돼서 죽어갈 때 나의 30대 하면 한 10년이지만 나의 중학교 시절 3년 그러면 생각보다 짧은 시간이란 말이야. 완전 긴 시간 정도는 아니라는 뜻이야.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지질시대 기준으로 보면 공룡이 1억 년 살았다고 치면 이게 겁나게 긴 시간 정도는 아니라는 거야. 왜? 고사리는 그 이전에 한 5억 년 전부터 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으니 고사리는 벌써 한 5억 년, 6억 년을 살고 있거든. 그럼 얘들에 비하면 공룡 1억 년 살았다가 몇 종 됐잖아. 그러면 완전 긴 시간은 아니지. 산호초 지금 있어 없어? 그럼 얘들도 이미 5억 년 이상을 살고 있잖아. 조개 껍데기도 이미 조개 껍데기가 아니지. 조개도 이미 한 4, 5억 년 살고 있어. 그러면 1억 년만 살고 간 애들보다 이미 그 이상 살고 있는 애들이 월등히 더 많다는 거지.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누가 발견됐을 때 걔네들의 시대상을 알 수 있는 게 바로 표준화성. 그렇게 구분하는 거야. 그래서 니네들이 지금까지 누구누구 화석 이렇게 했잖아. 그게 대부분 다 표준화석 기준이야. 그래서 지질시대를 여기서 설명할게. 뒤에 어차피 설명할 거라 지질시대 선생님이 묶어서 한번 설명해 줄게요. 자, 지질시대가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여기가 대략 5.41억 년. 5.41 맞지? 자, 여기가 현재야. 오늘을 기준으로 5.41억 년이야. 얘들아, 겁나게 오랜 시간이야. 전부터 고생대라고 불러. 여러분들 고생대, 신생대, 중생대 이런 말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이건 들어봤지 이미. 여기 그 말 안 들어본 사람 없잖아. 그래서 여기서부터 2.52억 년 사이. 그럼 여기 대충 몇 억 년이냐 기간이? 약 한 3억 년 정도 되지. 눈어림으로. 그렇잖아. 5.4랑 2.5니까 얘랑 얘 차이가 3억 년이 조금 안 되지. 근데 왜 큰 수가 왜 있어요? 뭐라고? 아, 여기서부터 전이라고. 전이라고요. 네. 선승현 학생 알겠어요? 네. 전이라고. 응? 고생돼.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0.66억 년이라고 해. 그럼 얘를 다른 표현하면 6,600만 년 전. 전이라고. 여기를 중생대라고 불러. 그리고 여기를 신생대라고 부르고, 신생대는 이때부터 현재까지가 다 신생대야. 우린 그럼 지금 신생대에 살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죠? 근데 여기에는 안 나오지만 고생대도 또 1단계, 2단계 이렇게 나누듯이 고생대도 어떻게 나누냐면 6단계로 나눠요. 그래서 캄브리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오르도비스 기가 있고, 그 다음에 실루리아기가 있고, 그 다음에 기를 붙여 무슨 기 이런 것처럼. 그래서 오르카모시테 대본기가 있고, 석탄기가 있고, 마지막으로 페룬기가 있어요. 이렇게 또 6단계로 나눠. 이거 몰라도 돼. 이건 언제 나오냐면 여러분들 고등학교 2학년 들어가서 지구과학을 또 전문적으로 배울 때 나와. 지금은 근데 선생님은 참고해서 알아두라고. 그래서 고생대의 제일 앞에 얘를 6단계로 이렇게 나누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단계가 캄브리아기야. 그러니까 고생대의 스타트가 캄브리아기야. 근데 우리가 고생대부터는 생명체의 흔적이 여기서부터 슬슬 발견이 됐어요. 근데 고생대 전에는 너무 오래돼서 뭔가 흔적도 없고 아는 게 없는 거야. 뭐 없어. 흔적도 없어. 그 설사 그 당시 뭐 생물 어떤 화석 같은 게 있었다 하더라도 5억 년이 흘렀다 보니 여기쯤에 생물이 살았다고 치자. 여기서 어떤 화석이 이 당시에 만들었다고 치자. 그럼 지금으로 따지면 10억 년 전이야, 따지면. 그러니까 남아있는 흔적이 현실적으로 거의 없어.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여기는 개뿔도 모르겠다. 그래서 여기는 이름을 어떻게 붙였느냐. 야, 얘가 캄브리아기보다 고생대의 스타트가 캄브리아기지. 캄브리아기보다 앞에야. 그래서 선캄브리아기. 영어로 표현하면 프리머시기. 얘들아, 우리 월드컵 할 때 월드컵 전에 뭐 대륙별로 막 해가지고 프리 월드컵 해가지고 몇 놈들 나와가지고 이렇게 약간 친선 경기식으로 한 번씩 하는 거 있어. 그런 거 나오면 프리 머시기, 영어로 하면 프리 머시기, 이게 뭐냐, 먼저 선 이런 뜻이잖아. 프리 머시기 할 때 그런 의미의 선 캄브리아기보다 나 앞에다. 그래서 이름을 선 캄브리아라고 붙이고, 이때는 우리 개뿔도 모르겠어. 아는 게 없어. 사실 46억 년 중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뭔가를 좀 알아가는 시기는 이때부터고, 대략 그 이전 40억 년은 개뿔도 모른다 이거야. 그리고 말이 40억 년이지. 초창기 옛날에 우리 배웠지.
마그마의 시절에는 마그마의 바다 시절에 마그마인데 남을 게 뭐 있어? 뭐 있어도 없겠다. 그지? 그래서 성캄브리아가 있고 여기는 사실상 아는 게 별로 없다. 그럼 본격적으로 아는 건 본격적으로 화석이 나오기 시작했어. 그래서 이때부터는 우리가 고생대라고 이름을 붙인 거야. 그래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가 나누게 된 기준은 생명체의 큰 변화가 생길 때를 기준으로 나눈 거야. 응? 그래서 최초의 생명체가 막 번성하기 시작하기 대부분 생명체는 바다부터 시작해 얘들아. 처음엔 육지 생물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 당시에 옛날에 여기 누가 있냐면 이 당시에 성캄브리아에 살던 애 중에 남세균이라는 애가 있었어. 이 새끼들이 식물은 아니거든. 근데 이 새끼들이 광합성을 해. 약간 뭐라고 이름이 남세균이지 않니? 그러니까 구조는 몸의 구조는 약간 세균같이 생겼는데 이놈들이 광합성을 하네. 그러면서 지구에는 원래 산소 성분이 많지 않았는데 이 녀석들이 여기서 열심히 성캄브리아기 때부터 성캄브리아기 말기 때부터 열심히 광합성을 해준 덕택에 여기쯤에서 대략 한 여기쯤에서 뭐가 생기냐면 열심히 광합성을 했어. 그럼 뭐가 생겼으냐나 산소가 생겨서 하나만 더 업그레이드 해봐. 뭐가 생겨? 니네 생각을 해봐. 산소 다음에 업그레이드 되면 뭐 생겨? 생명체에 필요한 거. 대기권. 힌트. 대기권. 그렇지. 오존층이 생겨 여기서. 오존층이 요맘때쯤 생겨. 여기쯤에서. 요건 책에 안 나오는데 이 내용을 그래도 이해를 해야 니네가 지금부터 배울 지질시대 환경생물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돼서 내가 지금 좀 디테일하게 우리 책 나오는 것보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는 거야. 그리고 들어보면 재밌잖아 이런 내용들은. 뭐 지루하고 따분한 내용은 아니잖아. 그리고 오존층이 생기면서 뭐가 이루어지냐면은 지상생물이 가능해져. 왜냐면 옛날에는 바다생물부터 시작했잖아. 그럼 우리 승현이 같은 애들이 바다에서 막 살다가 오존층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뭐가 있어? 오존층이 해주는 역할이 뭐예요? 자외선이야. 지금도 오존층이 있지만 그렇다고 자외선을 태양의 자외선 100% 차단하는 게 아니잖아. 한 7, 80% 정도 차단을 해. 근데 20% 들어온단 말이야. 근데 이 자외선만 있는 게 자외선이 우리 쐬면은 아주 안 좋아요. 자외선이 오죽하면 살균작용이 있잖아 얘들아. 바이러스 같은 걸 죽인다는 뜻이야. 근데 자외선만 있어 태양에선 얘들아 방사능도 나와. 그러면 자외선이 이런 것들이 오존층이 없으니까 나이에 들어와. 그럼 승현이가 바다에서 막 놀고 있다가 이거 육지 따뜻하고 좋네 나왔다가 며칠 지나서 자외선 쐬고 간단 말이야. 사라졌지. 그럼 좀 있다가 승현이 육지 좋네 또 가고 이걸 반복하니까 육지 생물이 살지 못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오존층이 생긴 거야. 이 기간에 밖에 나와서 뒤진 놈들이 한두 개였겠냐고 엄청 많았겠지 생각을 해봐. 그치? 해변에서 괜히 심심한데 놀러 나왔다가 죽은 애들이 겁나 많았겠지. 그러다가 여기서 오존층이 생기니까 나와보니까 이거 살만한데? 주위를 둘러보니까 먹을 거 더 많아! 막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부터 요 시대부터 육상생물이 번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야. 처음에는 바다생물로 시작을 했다가 그러니까 고생대 초중반에는 전부 다 바다생물밖에 없었어. 그러다가 고생대 한 여기 때부터 이제 오존층 만들어진 이후부터 육상생물이 이제 번성할 수 있었던 거야. 그 전에 육상생물이 살 수가 없어서 다 죽어. 나오고 그냥 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요? 네. 자, 그렇게 고생대가 흘렀어. 그래서 고생대는 얘들아 다른 말로는 어류의 시대라고 불러. 고생대에 제일 많았던 생물이 어류대열이야. 파다묵 생물이니까. 그러니까 고생대는 육상생물이 많지는 않았어. 육상생물이 이제 막 생겨나기 시작한 거지. 그런 일을 겪다가 이 고생대 말기에 폐렴기 끝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판게아가 형성이 돼. 판게아가 뭐냐? 얘들아, 여러분들 백예너의 대륙이동설 들어봤지? 지금도 대륙이 뭉쳤다가 쪼개졌다. 지질시대 45억 년 동안 한 2번, 3번 정도 뭉쳤다 벌어졌다 해. 그 중에 마지막으로 뭉친 시점이 그 대륙의 큰 대륙의 이름을 판게아라고 불러. 그럼 판게아는 뭉친 시점이야. 그럼 대륙이 뭉쳤지 여기서.
대륙이 뭉치면 뭐가 달라지냐면 대륙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다 뭐야? 이 테두리는 해변까지. 그치? 그러면 해변 가면 생명체가 살기에 좋단 말이야. 아니면은 이렇게 갈라져 있으면 여기는 강이 되고. 그럼 이런 게 해변 강이 많으면 생명체가 살기가 좋아. 육지 한가운데보다는. 근데 이 녀석들이 다 뭉쳐졌어.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된 거야. 물론 강찌갈이 좀 남아있긴 하지만. 그러면서 생명체 입장에선 살 터전이 엄청 줄어드는 거야. 이런과 동시에 육지들이 막 뭉치면서 지질이 불안정해지니까 어떻게 되느냐? 화산이 엄청나게 발생해. 이맘때. 근데 화산이 하루 이틀 발생한 게 아니고 화산이 100만 년 동안 발생해. 100만 년. 그러니 여기 웬만한 애들 여기서 버티겠냐? 우리 승현이 같은 애가 야 저쪽에서 화산이 일어나. 야 피해. 야 저기 화산 있다. 또 여기서 또 화산. 야 피해. 한 4-5번 피하다가 어느 순간에 잘못 맞으면 정통으로 맞으면 가는 거야. 야, 피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100만 년 동안 어떻게 피하냐고. 그러면서 여기서 엄청난 생명체가 완전 몰살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다수의 생명체들이 멸종을 하는 일이 생겨. 그래서 이때는 뭐라고 부르냐? 판게아 시절에 대멸종이라고 불러. 대멸종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없어졌다는 게 아니고 지구상 생명체의 대다수가 아예 멸종을 해버려. 물론 살아남은 놈도 있지. 그게 여기까지 온 거지.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져. 고생대만. 그래서 여기까지를 우리가 이 대멸종 직전까지를 그 대멸종을 기점으로 해서 생명체가 또 많이 변신이 생겼을 거 아니냐. 그래서 여기 고생대라고 이름을 지은 거야. 그래서 고생대, 중생대 그게 생명체의 변환을 기준으로 이름을 지은 거야. 그러면 쭉 갔어. 이제 중생대가 왔어. 중생대는 초유의 지질시대 기준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가장 따뜻했던 기간이야. 상대적으로. 소위 말하는 빙하기가 없었어. 옛날에는 빙하기도 있었단 말이야. 갑자기 한 100만 년 동안 추워가지고 막 애들 막 다 얼어 죽고 막 그런단 말이야. 응? 따뜻한 기간이었어. 그러니까 얘네도 알다시피 중생대 원탑생물이 누구야? 중생대 원탑생물이 네 아는 거 이 새끼야. 티라노. 제일 유명한 거 뭐야? 티라노가사. 아유 슈카새끼 초딩이냐? 공룡. 아니 뭔 티라노야 이 공룡. 아이씨 한글도 안 쓰지네 있기 때문에 공룡. 그래서 중생대는 얘들아 공룡의 시대라고 그래. 그래서 중생대도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 중생대 세 단계가 뭐냐면 트라이아스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쥐라기가 여기서 나오는 말이야. 그리고 마지막에 백악기. 백악기 공룡, 쥐라기 공룡. 트라이아스기는 니네한테 좀 낯설어도 쥐라기는 여기서 모르는 놈 없고 백악기도 들어는 봤을 거야. 백악기 공룡 막 이런 들어봤지? 그잖아. 쥐라기는 뭐 니네 알다시피 유명한 영화가 있으니 이거 모를 일 없지. 이게 여기서 나온 애들이야. 그래서 쥐라기 공원이 여기서 나온 말이야. 공룡 시대, 중생대는. 중생대는 원탑생물이 공룡이야. 전 지구상으로 공룡이 싹 쓸었어. 그러니까 공룡 발견되면 시대가 언제예요? 중생대야. 그런데 이 녀석들이 또 여기서 니네도 알다시피 멸종을 합니다. 공룡 멸종의 사유가 뭐라 그래, 흔히? 문서. 그치, 소행성 충돌이라고 그러잖아. 근데 이제 소행성 충돌은 지금으로서 100%는 아니고 이랬을 것이다. 근데 얘도 똑같아. 소행성이 충돌했고 소행성 충돌하면서 엄청난 소행성 충돌하니까 막 전 지구적으로 막 먼지 쌓이고 막 한 거야. 햇빛을 못 받으니까. 근데 그것만 그런 게 아니고 또 요때도 엄청나게 지진 화산이 또 발생을 합니다. 언제? 한 또 100만 년 동안. 그러니까 공룡이 멸종했다 이런 말이 나올 때 얘들아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게 한 방에 싹 멸종했다가 아니고 서서히 죽어가. 근데 그게 100만 년 걸리는 거야. 근데 100만 년 하면 되게 긴 시간이잖아 또 역시. 근데 지질시대 46억 년 중에 100만 년 하면 또 어느 정도냐. 자 우리 이해하기 좋게 지질시대 50억 년이라고 해볼게. 46이지만 숫자 좀 이해하기. 50억 년 중에 100만 년 아니면 100만 년이야. 그럼 얘는 1억 년으로 따지면 몇 억 년이야. 소수로 표현하면 0점
0일이지. 왜냐면 1000만 년이 0.1억 년이잖아. 그럼 100만 년이면 0.01억 년이지. 그럼 얘랑 둘이 몇 배 차이나? 여기다 100 곱해야 1억 년이고 거기다 또 50 곱해. 그럼 얘랑 몇 배 차이 나는 거야? 500배. 5000배 차이 나지. 50이니까 또 100에다가 50을 곱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5000분의 1이니까 100만 년이라는 개념이 지질 시대 기준으로 하면 또 지질 시대 기준으로 하면 5000분의 1이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100년 살아. 100년에 5000분의 1이면 몇 살이야? 0.02살 정도 되잖아. 그치? 0.02살 곱하기 5000 해야 100 되는 거 아니냐. 그래 안 그래? 그럼 0.02살이면은 100분의 2살. 그럼 기간으로 따지면 한 달도 안 되는 시간이야. 그럼 우리 100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달의 시간이면 긴 시간이야 짧은 시간이야? 짧은 시간이지. 벌써 우리 통합과학만 4달째 하고 있는데 그거보다도 훨씬 짧은 시간이라 이거야. 한 주일 정도밖에 안 돼. 한 주. 그러니까 지질시대 기준으로 하면 일주일 동안 몰살한 거야. 근데 사실은 그게 리얼타임으로는 한 100만 년 걸린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대멸종, 공룡 멸종 이런 거 들어봤잖아. 꼭 알아야 될 게 하루에 싹쓸이 당한 게 아니고 서서히 죽어간 거야. 기본으로 몇만 년, 몇십만 년, 100만 년, 최대 100만 년까지. 오늘 싹 죽은 게 아니라고. 오해하지 말라고. 그렇게 오해하는 친구들이 꽤 많아. 운석풍동 딱! 내일 했더니 공룡 멸종. 이게 아니라고. 여기까지 이해됐지요? 네. 자, 그러고서 그래서 공룡 시대야. 신생대는 그래서 공룡 멸종하고 누가 나오냐? 신생대는 드디어 포유류가 나와. 이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흔히 매머드라고 부르는 애들. 참고로 매머드가 공룡의 조상이 아니에요. 매머드랑 공룡의 조상이 아니라 코끼리의 조상이 아니에요. 생긴 게 비슷하게 생겨서 그렇지 매머드를 코끼리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생긴 거는 비슷하게 생겨 보이는데 너 그런 줄 알았지? 이런 애 있다고. 여기도 내가 안 물어봐서 그렇지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었을 거야. 왜? 생긴 거 똑같이 생겼잖아. 여러분들 옛날 그 사파나 이런 거 보면 매머드 어떻게 생긴지 알잖아. 털 덮여 있는 코끼리처럼 생겼잖아. 근데 코끼리랑 매머드랑 다른 종이야. 하다 보니까 생긴 건 비슷하지만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 굳이 따지면 원숭이랑 사람 같은 느낌이야. 원숭이가 사람이 조상이 아니에요, 얘들아. 어너더 생물이야. 유전적으로 비슷할 뿐이지 어너더 생물이야. 그런 느낌으로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포유류가 나온 게 신생대. 그래서 신생대의 대표는 포유류고 대표적인 게 이제 초창에 매머드 같은 애들. 포유류. 뭐 고래 뭐 이런 애들. 신생대는 그래서 포유류의 시대. 좀 복잡한데 요 정도 알아두면 이 중에 솔직히 내가 지금 설명한 중에 그래도 한 3분의 1 이상은 너네도 다 한두 번은 들어봤던 단어들이야. 맞잖아. 중생대 공룡 여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 이거 몰랐던 사람이 어딨어. 다 알지 이 정도는. 근데 좀 구체적으로 잘 몰랐을 뿐이지. 그래서 요 정도 참고해서 알아두고 그럼 이 참고로 얘들아 이걸 기준으로 253페이지 한 번만 쭉 읽어보시고 넥스트 페이지 254페이지 Q까지 연결해서 풀어봐. 내가 중요한 설명은 다 했어. 자 서영아 2교시는 여기서 끝낼게. 서영이도 253페이지 한 번만 더 읽어보시고 다음 페이지에 Q 있어. 거기까지 풀고 2교시 끝내고 그 다음에 3교시 들어갈게. 그럼 2교시 동영상은 나는 여기서 끊을게. 오케이?